국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새벽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전북에도 최대 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불거진 농협 부당대출 사건에서 거론된 전문 투기꾼이 다른 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꾸려지는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자리에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선거 조직 악용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협의회 운영 논란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두고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폐교 위기를 맞은 비수도권 대학의 활로로 떠오른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뉴스 속속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 가방을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했다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되는 모습에 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검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모두 8곳. 전남 순천과 광양, 보성, 장흥, 경남 사천과 거제, 남해, 하동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5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져 집안 붕괴가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이 밖에 충남과 전남, 경남의 10개 시군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우 상황에 따라 산사태 특보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선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서도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중부지방까지 끌어올리며 남해안의 비는 잦아들겠지만 중부지방으론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70mm 이상, 서울과 충청 북부도 최대 30에서 6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낮 잠시 약해졌다가 내일 밤 또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2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내륙에 최대 150, 충청 최대 120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약을 반복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후 전북 서해안과 순창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익산, 정읍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30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128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익산 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을 낳으며 지역 정치권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완주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한 업체가 야산을 사들여 여러 조각으로 나눠 팔았는데 땅을 분양받은 일부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농협 부당대출 사건에 등장한 전문 투기꾼이 이 일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때 골프장 예정지였다 개발 승인이 취소된 야산. 10년 전 야산을 포함해 80만 제곱미터 땅을 통째로 사들인 한 업체는 땅을 쪼개 분양 사업을 벌였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으려던 70여 명이 땅을 사들였는데 최근 일부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가 끊긴 거네요? 예, 이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요. 도로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분양 당시 땅을 둘러 1.2km 도로를 내준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행을 않고 있어요. 이런 땅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이 맹지로 문제는 업체가 도로계획 부지를 포함해 땅을 모두 분양한 뒤 법인을 청산해버린 것. 피해자들은 이 업체를 대신해 분양 사업을 홍보하고 총괄한 중개인 역시 한패라고 주장합니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땅 살 사람들을 모집을 했죠. 그러니까 씨가 그랬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믿었지요. 그런데 취재 결과 A씨는 최근 불거진 농협 부당대출 사건에도 이미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이 전문 투기꾼들과 짜고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 전반을 A씨가 설계한 거로 보고 있는데 A씨와 함께 입건된 법무사 B씨가 완주 땅 분양 업무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조직적으로 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 역시 분양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떼었고 도로 개설 약속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B 법무사 역시 일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받지만 분양 업무를 맡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치러진 청룡기 대회 결승전에서 마산 용마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주고는 1회 말 선취점을 내주고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악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점수를 쌓으며 14대5, 9점 차이로 마산 용마고를 크게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1985년 황금 사자기를 끝으로 우승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전주고는 3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과 청룡기 첫 우승이라는 영광을 동시에 거머쥐게 됐습니다.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시군마다 협의회를 꾸려 회장을 선출하는데요. 일부 시군 협의회는 회장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올해 초 1년 임기를 2년으로 늘렸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지만 총회를 생략한 탓입니다.
전주시 학운위원장협의회장도 임기 연장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1년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이사회를 거쳤지만 총회 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임시총회에서 또한 대부분 그 위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가부를 통해서 철회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임기 연장을 위한 회칙 개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기를 늘린 건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시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제 발목 잡기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자체 법무관과 자문 변호사 판단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전북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달리 회칙만 의존하는 시군협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괄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임기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전북 지역 14개 학교의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전주 상업정보고와 군산 여자상업고에 각각 사무행정과와 공공행정과를 신설하는 등 7개 학교의 학과를 개편합니다. 익산 함열여자고와 장수 백화고 등 7개 학교는 학급과 정원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또 정읍 호남고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민선 8기 전북도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전북형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전북에서 탄소와 수소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첨단 소재 기술을 토대로 방산 자립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3, 2, 엔진 점화, 26. 두 해 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발사체 경량화를 위한 첨단 소재 기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특히 2단 분리 로켓의 핵심 부품은 전북의 탄소 소재 기업이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이 같은 첨단 소재 분야 기술력을 토대로 전북도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도전합니다. 25년에 방산 클러스터, 추가 방산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탄소 국가산단을 비롯해 새만금부터 완주까지 이어진 수소 생산 저장 체계를 연계해 방위산업 소재의 핵심 공급망이 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국내 유일 수소 저장용기 제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등 민수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군수 분야에도 그 활용성이 높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최근 전쟁과 수출 통제 등 국제적 환경 변화로 방산 자립화가 절실한 만큼 첨단 소재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 경제 안보 품목으로 20여 개의 핵심 소재, 부품 등을 지정하여 이 품목을 생산하려는 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83곳 가운데 전북에는 4곳뿐. 하지만 탄소 관련 기업 170여 곳을 기반으로 후발주자인 전북이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소가 해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수익금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출자한 군산시민발전 등이 1.2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한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 지난 2022년 말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해마다 13만여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해마다 발전 수익의 7% 정도를 시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모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승인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군산 시민만을 상대로 펀드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군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원 규모는 해마다 25억 원 안팎으로 20년간 500억 원 넘게 추산합니다. 문제는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수익 공유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걸 여러 가지 의회나 또 시민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초기 공모펀드 조성 불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군산시가 이번에는 태양광 수익을 제대로 환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서남권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의 민간발전 사업자 공모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고 전북도에 건의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 구성 시 지역기업 지분을 30% 이상 배분하고 시공 시 지역건설업체의 49%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나 공기업 발주 대형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고 전북도 발주공사도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정적 직장으로 꼽혔던 공무원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가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크게 줄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이 일반 기업의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 1위 자리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집계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6만 5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06년인데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6.1%포인트나 감소한 23.2%를 기록해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전체 취업준비생의 40%가 몰렸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이유로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변화와 함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꼽힙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 부분이 좀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에 이어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분야는 기능 분야 자격증과 기타 분야로 18.9%를 차지했고 고시 및 전문직이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5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개월 더 늘었습니다. 또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은 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 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기본 공제는 10만 원까지이고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넉 달 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330여 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 기회를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11월 20일자로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금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입니다. 초복이었던 어제 경북 봉화에서 점심으로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노인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애초 식중독이 의심됐지만 노인들의 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을 들것에 옮겨 긴급 이송합니다. 이어 같은 곳에 있던 70대 할머니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시간쯤 뒤에는 인근 경로당의 다른 70대 할머니도 전신마비로 이송됐습니다. 호흡곤란과 근육 경직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 측은 모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큰소리 치고 하다가 자기가 탁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래. 온 전신 마비가 다 돼가고. 하루 뒤인 오늘 오전엔 다른 노인 한 명도 같은 증세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초복이었던 어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었던 경로당 회원 41명 중 4명이 중태에 빠진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병원에서 보낸 이들의 위 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살충제에 들어가는 유기인제 성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명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았고 이들 중 2명은 경로당 회장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먹은 음식물과 경로당 음식물을 수거해 국과수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초복 당일 경로당 회원들의 동선과 식당에 드나든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지방 대학도 폐교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 인재를 키워 지방 대학에 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컬 대학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컬이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이 합쳐진 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지역 산업과 연계해 혁신 의지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규모 대학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대학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지방대 생존의 전환점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글로컬 대학 선정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1단계 예비 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 대학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선정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대를 비롯한 10곳을 선정했고 다음 달 2차로 10개 학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남원시와 함께 옛 서남대터에 글로컬 캠퍼스를 조성해 유학생 1,200여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컬 캠퍼스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로 6년 전 문을 닫은 서남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모두 떠나고 캠퍼스가 황폐화되면서 주변 상가와 원룸도 거의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옛 서남대터 활용 방안 마련이 지역 현안으로 꼽혔는데 지난해 11월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전북대는 남원시와 함께 이곳에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시설 증개축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4년제 기준 유학생 1,2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어학당은 물론 판소리와 화장품, 전통 목기 같은 남원 특화 산업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등 유학생 캠퍼스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내에 온 유학생들을 비자 발급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지역 내에서 창업하고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전북대는 이미 교내에 외국인 2,000명 이상이 유학 중인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1,000명을 추가로 유치하면 글로컬 캠퍼스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편중해서 유학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에 관심 있는 여러 국가들의 저희가 거점이 되는 센터, 그걸 국제센터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국제센터를 설립하고 그 국제센터를 통해서 어렵게 활용 방안을 찾은 옛 서남대터. 폐교를 활용한 지역 재생 사례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의 비전과 옛 서남대터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백기태 글로컬 대학 추진단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전북대에서 이제 글로컬 대학 10개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비수도권 대학 100여 곳이 지원을 했고 15곳 예비 대학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좀 치열했을 것 같고 준비 과정도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이유를 한마디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전북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 남원시가 함께 협력해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가 과정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정말로 하나의 팀, 원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각 대학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학끼리 연합을 해서 이번에 또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전북대가 구상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의 대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외국 대학들이 국내 다른 대학들이 그리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학을 30개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북대는 총 10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4개가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과 산업체의 경계가 허물어진 대학 산업도시인데요. 새만금의 방위산업, 또 2차 전지, 센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거점을 구축하고 그리고 익산과 정읍의 펫바이오 동물의약품의 거점을 만들고 전주와 완주의 수소와 농생명의 거점을 만들고 이 세 곳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그래서 대학 산업도시 트라이앵글 구축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2028년까지 5,000명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두 번째 목표인데요. 단순히 5,000명 유치가 아니라 전북대에서 공부한 외국 학생들이 물론 본국에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이 지역 소멸과 연계한 두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학생들이 광역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단과대학별로 학과를 정하지 않고 모집하게 되는데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폐교 캠퍼스를 재생해서 지역에 활성화되는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크게 4가지 모델을 제시한 게 주요했고 또 그것을 지금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폐교 캠퍼스 활용, 그러니까 서남대의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마 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남원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재탄생할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2018년 2월 말에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에 그 캠퍼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남원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이후에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한다던가 또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치되어 있는 서남대학교 캠퍼스를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저희가 재탄생시키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는 2개 학부, K 컬처 그리고 K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
우리가 보통 그 경상계열이라고 얘기하는 예. 두 개의 학부가 만들어지고 그 두 개의 학부에 유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남원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만 650여 가구가 있는데 그 다문화 가정에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특화센터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그 서남대 캠퍼스가 사람들이 살고 북적북적한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고 그를 통해서 남원이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글로컬이라는 게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로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또 지역과 동반 성장에 나갈 수 있느냐가 아마 글로컬 대학의 또 중요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전북대가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유일한 글로컬 대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글로컬 대학으로의 전북대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다 로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북대학교가 그냥 단지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으로서만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대학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이끌어가는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비전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내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키워나가면 로컬과 글로컬이 합해져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그리고 전북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수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지역과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정을 우리 도민들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라북도도 이제 전북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듯이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으로서 이 전북자치도에 어떤 또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완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원 지리산에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이 조만간 문을 엽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박형규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나 완주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완주군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나자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밥차 배식을 시작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긴급 소집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를 전국적으로 긴급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원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관에 이달 말쯤 700제곱미터 규모로 회의실과 사무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이 완공됩니다. 이곳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허브밸리에 있는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인근 식물원과 자작나무 숲 등도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에서 전국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승마대회가 장수 국제승마장에서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며 선수 200여 명이 장애물과 마장마술 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장수군은 이번 승마대회 개최로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 김제시 새마을회가 폐농약병 수거 봉사 활동을 1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회원과 시민 등 1000여 명은 오늘 김제시민운동장에 모여 지난 1년간 분리수거한 폐농약병과 종이, 포장지 등 10톤 물량의 재활용품을 한국환경공단 전주사업소에 전했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는 해마다 폐농약병 수거로 얻은 환경보전금 6천만 원가량을 홀몸 노인과 어려운 학생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지곡동 주거지역 개발과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 수요량 변화를 반영하고 빈번한 국지성 호우에 따른 상습 침수 지역 대응 방안을 추가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결정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격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유세를 재개한 바이든 대통령은 피격 사건으로 더욱 불리해진 대선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거즈를 한 채 참석자들의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입장했습니다. 피격 사건 이틀 만에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Donald J. Trump,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했던 2016년, 패배했던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백악관 입성에 도전합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1984년생, 올해 39살의 J.D. 벤스 상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오하이오주 출신인 벤스 의원은 흑수저 출신 공화당 의원으로 강경 보수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피격 사건 이후 중단했던 유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관역이란 말을 한 건 실수였다면서도 트럼프의 거짓말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There's a whole range of things that, look,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폭력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바이든 캠프 측에서 공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어려워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북 서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내일도 전북 곳곳에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30에서 최고 80mm가량이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서해안의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장하면서 순창 등 내륙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 푹푹 찌는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 6개 시군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익산의 최저기온이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31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 24도, 장수 22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겠습니다. 이번 주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